여러분, 풍수에서는 재물이 모이는 집, 재물이 모이지 않는 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오복을 말하는 고서에서도 항상 재물이 넉넉한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쩌면 재물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집을 재물운이 들어오고 머무는 집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이 재물복이 들어오고 모이는 집입니다. 네, 이는 과거의 서적이나 풍수서뿐만 아니라 현대 거의 모든 부자들의 집에서 어김없이 항상 보이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집 안에서 보이는 것에 탁함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고택들을 찾아보면 어디든지 어김없이 있는 것이 그 집만의 특성적인 큰 나무입니다. 물론 이는 현대에도 그래요. 어느 집이든 큰 부잣집은 무조건 정원에 좋은 나무들을 심어두고 있으며, 또한 넓은 아파트 단지에는 항상 멋진 조경수들을 심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식물이 없는 집은 부가 쌓이기 정말 힘든 집이에요. 항상 작든 크든 집안에 식물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이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에 생기가 있으면 부는 항상 쌓인다고 하며, 이 생기는 식물이나 동물 등 생명력을 가진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작은 미니 식물을 주방 창가에 두고 기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지금이라도 작은 미니 식물 2개만 주방 창가에 가져다 두세요.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안에 즐거움을 두세요. 그래야 재물운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는 결코 행복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곧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는 소소하지만 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선비들은 집안에서 난을 기르시기도 하셨고, 그림을 그리시기도, 또 글씨를 쓰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네, 이것을 걸어두고 놓아두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집안에 볼 때마다 웃음이 픽 나오는 것을 얼마나 두고 계시는가요? 만일 이것이 몇 개만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은 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여러분에게는 좋은 운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탁하면 항상 나쁜 운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보면 즐거운 것을 집안에 두십시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서 아늑함과 편안함이 느껴지게 하세요. 여러분, 부자들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현관에 어떤 식이든 아늑함이 느껴지도록 다 만들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집은 뭔가 현관이 질서가 없으며 어수선하고 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입니다. 얼굴이 항상 밝고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 또 얼굴이 어둡고 고민에 찌들어 있는 사람, 세수도 안 한 것 같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현관에 물청소를 하시고 현관에 있는 신발이라든가 도구들 깔끔하게 정돈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번째로 현관에서 거실로 오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 현관에 복도가 있냐 없냐가 이것이겠죠. 혹시 있으시다면 이곳은 무조건 단정해야 합니다. 네, 아주 심플한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거실의 벽면은 어떤 식이든 혼잡스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실에 가족 사진이 있으시다면 걸어두시는 것 무조건이고요. 혹시 그림이 있으시다면 복도에 걸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실에는 상장이나 상패 등 집안에 자랑거리를 두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네, 책장이나 진열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물론 이 상장이나 상패 벽에 걸어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는 가족들의 수만큼 두셔야 하고요. 또 소파 곁에 탁자를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위에 책을 몇 권 두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또한 거실에는 돈과 관련되는 것을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통장, 도장, 금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전기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숨겨 두셔야 하며, 그리고 콘센트에 있는 구멍은 가능하면 막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어떤 식이든 대못이 박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못으로 커튼 블라인드를 하신다든가 또 벽걸이용 TV 피스를 꼽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절대 새로 만든 큰 못을 거실에 치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제 여러분, 주방입니다. 여러분, 주방의 전열기는 무조건 고장난 것이나 안 쓰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네, 주방은 집안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무조건 깨끗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지 않도록 해두셔야 하며, 또 주방에 문고리나 문이 삐걱대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고쳐두셔야 하고, 또 날카로운 물건이나 버려야 할 물건들은 항상 치우시는 습관, 또 안 보이는 곳에 두시는 습관 가지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환기는 주방에서 또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부엌은 문을 앞뒤로 만들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었었다는 것, 네, 이것은 풍수서 모든 곳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쌀을 담아두는 곳은 그것이 무엇이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습관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쌀은 바로 여러분의 재물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화장실입니다. 어쩌면 과거 풍수서 중 지금 가장 많이 수정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이 화장실일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완전히 옛날의 개념과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요즘은 욕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욕실은 청결을 의미하는 곳이고 변기는 더러움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욕실은 건강을 의미하는 곳이고 이 변기는 재물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개념이 공존을 하는 것이 바로 현대 화장실이죠. 이러니 중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도 무조건 깨어지거나 더러운 곳, 또 거미줄이나 먼지는 항상 제거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밝게 해두셔야 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환풍기 청소 자주 하시는 것, 또 빈 플라스틱 물건이나 깨어진 타일, 그리고 불쾌한 세면기는 없도록 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이제 안방입니다. 여러분, 안방은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네,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없어야 하는 곳이에요. 어두운 그림이나 동물 박제, 미신적인 의미가 강한 것은 절대로 안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 물건을 한두 개, 또 가족 사진이나 부부의 추억이 담긴 소품을 몇 개 두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방 창가에 무엇인가 올려두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는 무엇이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일에 관한, 업무에 관한 서류들은 가능한 다 치우시도록 하세요. 하지만 침실에는 금고나 일정 부분의 돈은 반드시 두셔야 한다는 것, 네, 이것이 재물을 불러온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덟 번째로 이제 베란다입니다. 여러분, 베란다에는 성장하는 식물이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네, 이는 과거 집안에서 문밖을 보아 수목을 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었다는 것,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창밖으로 넓은 수목이나 많은 나무들이 보이는 집이라면 예외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베란다에도 수목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네, 이런 집은 화분을 두시는 것도 좋겠죠. 이는 집안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곳, 즉 번영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니 항상 식물은 이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안 쓰는 것, 지저분한 것, 빈 박스들 이런 거 꼭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부가 쌓이는 집과 부가 달아나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